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하나를 다 키우고 제2의 인생을 막 시작하려는 50대 여자입니다. 남편과 저는 어떤 일을 계기로 6, 7년 전부터 각방을 쓰고 있었는데요. 각방을 쓰면서부터는 한 지붕 아래 살지만 타인이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들 앞에서는 최대한 티를 안 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각방을 쓰는 것도 아빠가 코를 너무 심하게 골아서 어쩔 수 없이 따로 잔다고 핑계를 댔고, 둘이 있을 땐 대화도 거의 안 했지만 아들 앞에서는 그나마 대화도 하고 평범한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들도 엄마 아빠가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건 당연히 눈치챘겠지만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희는 평범한 중년의 부부였겠지만 사실상 남편과 제 사이는 여러 이유로 이미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갈라졌죠. 남편은 유통회사에서 재직을 했고 저는 프리랜서 영어 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저는 처음에 저희 고모부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고모부가 시부모님과 잘 아시는 사이였거든요. 고모부가 어느 날 저한테 아는 집 아들이 유통회사 다니는데 인상도 좋고 성실하고 성격도 참 남자답고 괜찮다더라. 너랑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한번 만나봐라. 라면서 선자리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20대 후반이었고 집에서는 조금씩 결혼 압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등 떠밀리듯 나갔는데 그 남자는 저에게 첫눈에 반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예쁜 편도 아니건만 남편은 저한테 홀딱 반했다며 몇 번 만나지도 않아서 결혼해달라고 할 정도였죠. 저도 적극적인 그 남자가 싫지는 않았습니다. 살면서 저한테 그토록 매달리는 남자는 처음 보기도 했고요. 그렇게 연애하고 7개월 만에 결혼 약속까지 잡았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2년 정도 뒤에 아들을 가졌고 그 후에는 별다른 문제 없이 평범하고 행복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불거진 건 7년 전이었어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주식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저희 친정을 상대로 단단히 토라졌고 그 길로 작은 방으로 건너가 문을 잠갔거든요. 네, 정말 유치하게도 돈 문제 때문에 삐쳐서 각방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제 친정오빠가 그 무렵 주식으로 돈을 꽤 많이 벌었습니다. 저희 오빠는 원래부터 재테크에 관심이 많았어서 20대 때부터 취미로 주식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많이 잃었을 때도 있고 벌 때도 있고 오르락 내리락 했죠. 그럼에도 꾸준하게 주식을 했던 사람인데 그러다가 그맘때 갖고 있는 주식들이 다 대박이 났습니다. 그 돈으로 오빠네 아파트 대출금까지 다 갚았으니 얼마나 잘된 건지 말 다 했죠. 그 소문이 당연히 남편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당장 저희 오빠에게 달려가 비법을 알려달라며 닥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원래도 엄청 돈돈거리고 돈 버는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긴 한데 저희 오빠가 대박났다고 하니 이거다 싶었던 것 같아요. 형님, 저도 좀 알려주십시오. 도대체 무슨 종목을 사신 겁니까? 저도 돈 좀 벌게 같이 공유 좀 해주세요. 남편의 부탁에 저희 오빠는 너무 난처해했어요. 주식은 함부로 추천해주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요. 오빠는 정말로 저희 가족들한테도 주식에 관해서는 뭐 사라 말아라 전혀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남편은 가족끼리 그러지 말고 좋은 정보 있으면 공유 좀 하자면서 왜 형님 혼자 부자 되려고 그러시냐는 뼈있는 농담까지 하더라고요. 하도 닥달을 해대니까 결국 오빠는 우량주 몇 개를 추천해주기도 했어요. 이런 건 안정적인 주식들이니까 꾸준하게 적금처럼 들면 나중에 좋을 거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이런 거 말고 확실한 한 방을 달라고 보챘습니다. 상승폭이 좀 크게 오르는 주식을 원한다면서요. 결국 오빠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냥 재미로만 조금 해보라며 오빠가 눈여겨보는 바이오주 몇 개를 알려주었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본인이 공부도 해보고 경제에 관심도 가지면서 갖고 있는 돈으로 조금씩 해보는 건 맞지만
남이 하란다고 불쑥 올인하는 건 좀 아니잖아요. 저도 당연히 말렸죠. 하지만 남편은 요즘 같은 시대에 저금만 하는 건 바보 같은 거라면서 자기도 과감히 해보겠대요. 그리고 많이 투자할수록 이득도 크지 않겠냐고도 했고 저희 오빠가 했다면 자기도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더군요. 오빠가 주식으로 큰 돈을 번 것을 바로 옆에서 목격한 남편은 완전 눈이 돌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결국 그냥 갖고 있는 돈에서 조금만 해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남편은 저 몰래 대출까지 조금 받아서는 몽땅 투자를 한 거예요. 남편도 저희 오빠처럼 대박이 날 걸 기대했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그 주식은 얼마 오르는가 싶더니 곧 그대로 곤두박질 쳤고 남편은 투자금의 절반 이상을 통으로 날리고 말았거든요. 저는 그때까지도 남편이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한 줄도 몰랐어요. 저한테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그렇게 한 거죠. 솔직히 이 상황만 보면 화가 나도 제가 화가 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 몰래 투자한 거니까요. 그런데도 남편은 오히려 자기가 더 열을 내고 그때부터 모든 것을 제 탓 그리고 저희 오빠 탓으로 돌리기 시작하면서 원망까지 퍼붓기 시작한 겁니다. 저희 오빠도 분명 말렸고 또 정하고 싶으면 이뤄도 되는 소액만 좀 해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이제 와서 잘 안 되니까 오빠 탓 그리고 제 탓까지 하면서 난리법석을 떠는 거죠. 언젠가는 술을 잔뜩 먹고 와서는 이게 다 형님 때문이야. 일부러 나 망하라고 이딴 주식 알려준 거지. 본인은 돈 많이 벌었으면서. 미쳤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오빠가 뭐하러 당신 망하라고 하겠어? 오빠도 예상 못했다고 했잖아. 그리고 오빠도 손해봤다는 거 못 들었어? 여태까진 돈 잘만 벌다가 왜 내가 알려달라고 한 것부터 망하냐고. 그게 말이 되냐고. 오빠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리고 오빠가 뭐하러 당신을 일부러 망하게 하겠어? 이러는 거 너무 억지야. 그리고 우리 오빠가 분명 말했지.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조금만 해보라고. 말 안 들은 건 당신이면서 왜 우리 오빠 탓이야? 그래.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니네 오빠라 이거지? 부부면 뭐하냐. 결국 친정 식구가 먼저인데. 아, 진짜 외롭고 괴롭네. 돈 잃고 와이프까지 지네 오빠 역성 만들고. 내가 나 혼자 잘 살자고 이랬어? 나도 형님처럼 돈 잘 벌어서 당신하고 우리 우성이 호강시켜주려 했던 거야. 근데 형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남편은 제가 뭐라고 하든 아예 들리지도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오빠에 대한 크나큰 원망이 돌덩이처럼 남편 마음에 자리 잡은 거죠. 문제는 저희 집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시댁이나 친척 집에 가서도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희 오빠 때문에 망했다, 돈 날렸다, 사기당한 기분이다 등등. 그렇다 보니 저희 시부모님은 저희 오빠가 무슨 작정하고 저희 남편한테 사기친 줄 아실 정도였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한테 저희 오빠 욕하고 다니는데 당연히 기분 좋을 리 없죠. 당신이 마음대로 해놓고 왜 우리 오빠 탓이냐고 따졌고 그 일로 자주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창 싸우다가 한동안은 소각 상태가 되었는데 또 문제는 그 후에 저희 오빠가 다른 주식으로 돈을 꽤 잘 벌었어요. 오빠가 그걸 떠벌린 건 아니고 남편이 어쩌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남편은 또다시 눈이 뒤집혔죠. 그날 밤 술에 취해 오빠에게 전화를 걸어 온갖 욕설을 퍼붓는 짓까지 벌인 거예요. 이 사기꾼 새끼야. 너는 나한테는 쓰레기 같은 주식 던져주고 너 혼자 좋은 거 다 해먹냐? 저희 오빠도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둘이서 욕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남편과 저도 그날 저녁 엄청 심하게 싸웠는데 남편이 저희 오빠더러 자꾸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저희 오빠가 지한테 돈 한 푼 받은 것도 없고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것도 없는데 사기는 뭔 사기인가요? 그런데도 남편은 말도 안 통하고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죠. 우리 오빠가 뭔 사기꾼? 그렇게 따지면 오히려 사기꾼은 니네 누나지. 뭐라고? 전에 급하다고 800만 원 빌려달라고 해놓고 한 2, 300 갚았나?
나머지는 왜 안 갚아? 그 뒤로 싹 입 닦았잖아. 야, 누나가 지금 사정이 어려워서 나중에 천천히 준다고 했잖아. 너도 그러라고 했고. 그게 언제적 일인데 그 뒤로 천천히 뭘 줬는데 아예 줄 생각도 없고 이제는 얘기도 안 꺼내잖아. 나는 뭐 입 없어서 가만히 있은 줄 알아? 사기꾼 같은 소리 하네. 사기꾼은 너네 누나가 사기꾼이지. 너 말 다 했어? 그렇게 저희는 집이 떠나가라 싸우게 되었고 서로의 가족에게 해서는 안 될 말까지 쏟아내며 돌이킬 수 없이 틀어져 버렸던 거죠. 그 일을 계기로 남편과 각방을 쓰게 되었고 저희는 남남처럼 살았습니다. 그렇게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아이는 그 사이에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다행히 원하던 서울의 대학에 입학하기로 되어 있었죠. 아들이 살기로 한 자취방도 알아봐 주었고 남편과 함께 짐도 다 옮겨주었어요. 그렇게 아들을 자취방에 놔두고 남편과 저는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제 마음 한구석엔 계속 이렇게 살 순 없으니 이제 슬 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도 있으면서 또 한편으론 남편은 전혀 그럴 생각도 없는데 내가 먼저 풀기에 자존심 상한다 싶기도 하고 하여튼 내려오는 동안 여러 마음이 들더군요. 어쨌든 그렇게 별말 없이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고 평소처럼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잠깐 저한테 할 얘기가 있다면서 얘기 좀 하자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과 내가 서로 마음이 통해서 이제 그만 화해하자고 하는 건가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하자는 얘기는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남편은 자기 방에서 종이 한 장을 들고 와선 제 앞에 내려놓더라고요. 그 종이는 다름 아닌 이혼 서류였습니다. 그걸 받아들었는데 너무 황당한 겁니다. 저는 이제 아들도 대학 보냈고 남편과 화해하고 다시 잘 지내볼까라는 마음도 있었는데 오히려 남편은 끝을 생각했다는 거니까요. 여러 기분이 들더라고요. 아, 결국 남편과 나의 끝은 이건가 싶기도 하고 복잡한 기분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론 한 지붕 아래서 남보다 못한 사이로 살아왔잖아요. 서로 감정의 문이 아예 닫혔고 어쩌면 이혼이라는 게 당연한 수순일지도 몰랐습니다. 남편과 저 둘 다 말은 안 했지만 자식을 위해서 그냥 참았던 거고 이제 아들이 대학까지 들어갔으니 각자의 길로 가는 게 맞을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이혼 서류가 놀랍기도 하면서 한편으론 별로 놀랍지도 않고 담담하기도 하고 그런 양가적인 감정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때까지는 남편이 이혼하자는 이유가 저랑 같은 마음에서였는 줄 알았기 때문이었죠. 남편에게 다른 꿍꿍이가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고 그저 저랑 같은 마음으로 이 사람도 많이 지쳤구나라는 생각이었던 겁니다. 이혼 서류? 이혼하자는 거야? 그동안 많이 참았어. 우성이도 고등학교 졸업했고 따로 사니까 이제 아빠로서의 내 역할도 다 끝난 것 같다. 이혼하고 각자 인생 사는 게 맞지 않나 싶어. 사실 했어도 진작 했어야 되는데 너무 오래 걸린 거지. 남편의 말에 저도 여러 감정이 들었지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 무슨 말인진 알겠는데 조금 갑작스럽긴 하네. 어쨌든 정리할 것도 많고 각자 생각할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해. 당장 이혼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나도 생각해 볼게. 저는 담담하게 그렇게 말했고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이혼 서류에서 자기 부분은 다 채워놓았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참 복잡미묘한 생각이 들었죠.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이혼하는 게 정말 맞는 걸까? 마음이 참 심란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마음 한켠엔 그래, 이혼하자 라는 어느 정도의 결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때가 올 거라고 짐작도 어렴풋이 했으니까요. 그래서 아들한테는 어떻게 알려야 할지, 집은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저녁 저는 그 이혼에 관한 예기치 못한 통화를 우연하게 듣게 되었습니다. 자다가 문득 목이 너무 말라서 잠이 깼어요. 평소엔 거의 깨지 않는데 그날따라 눈이 뜨였고 목이 너무 말랐던 거죠. 물을 마시려고 주방으로 나가면서 시계를 보니 새벽 1시쯤이더라고요. 불도 켜지 않고 물만 먹고 들어가려고 주방으로 조용히 가는데 남편이 자고 있을 작은 방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게다가 방문 틈 사이로 보니 불도 켜져 있고요. 이 시간에 안 자고 뭐하지 싶어서 작은 방 쪽으로 좀 다가갔어요. 그런데 남편은 놀랍게도 통화 중이더라고요. 이 늦은 시간에 통화를? 도대체 누구랑? 싶어서 방문의 귀를 갖다 대봤습니다. 통화 소리가 작지만 들리더라고요. 오늘 이혼 서류 줬어. 생각보다 많이 안 놀라더라고. 자기도 예상했겠지. 그래서 서로 잘 얘기하고 잘 끝내면 될 것 같아. 아들 대학 들어가기만을 기다렸는데 이제 다 끝났네. 그 사람이랑 나랑은 애초에 맞지 않는 사람이었어. 20년 넘게 살았으면 참 오래도 산 거지. 미연아, 나 너무 들뜬다. 우리가 결국 돌고 돌아서 다시 만난 거 보면 결국 운명이었던 것 같아. 서로 잘못된 상대 만나서 고생하다가 이제야 진짜 짝을 찾은 거지. 이혼 서류 정리하고 빨리 너랑 재혼하고 싶다. 그렇게 하면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느낌이 들 것 같아. 남편은 몹시 들뜬 목소리로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대화 내용만 들어도 알겠더군요. 남편에게는 여자가 있다는 걸요. 기가 막혔습니다. 서로 남남처럼 산 지 오래되어서 감정적으로 힘들어서 이제 그만 정리하자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남편에게는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일단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어차피 이혼할 생각이긴 하지만 서로 마음이 정리돼서 끝내는 것과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한다는 건 천지차이죠. 그동안 다른 여자랑 만나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일단 티내지 않고 남편의 뒤를 좀 캐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되었죠. 남편이 만난다는 여자가 조미연이라는 여자고 바로 남편의 첫사랑이라는 사실을요. 그걸 알고 나니 그때의 통화 내용이 뭔지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제서야 진짜 운명을 만났다느니 어쩌느니 하는 소리요. 남편은 저랑 만나기 전에 5년 정도 사귄 여자가 있다고 했었는데 서로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헤어졌다는 첫사랑이 바로 지금 만나고 있는 조미연이었던 거죠. 남편이 진짜 바람을 핀다는 것을, 그것도 옛사람과 다시 만난다는 것을 알게 되자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남편에게 제가 모아놓은 증거들을 보여주며 따졌습니다. 이게 당신이 이혼하자는 진짜 이유지? 남편은 크게 놀라더라고요. 너 내 폰이랑 블랙박스랑 다 뒤졌어? 그래, 뒤졌다. 결국 바람나서 이혼하자는 거네. 우리 이미 남남이나 다름없는 사이잖아. 당신도 이혼하자는 거에 동의했고. 그건 당신이 바람 폈다는 걸 몰랐을 때나 하는 얘기지. 이제는 얘기가 다르지. 나 이런 식으로 이혼 못 해줘. 제가 이혼 못 해준다는 말에 남편은 과장스러울 정도로 난리를 치는 겁니다. 이러나 저러나 이혼하기로 한 건 똑같은데 왜 못 해주냐고요. 참나, 내가 몰래 바람 피우고 있었다는 걸 당신이 알게 되었다고 생각해봐. 퍽이나 순순히 이혼해주겠다. 그리고 그 여자 나 만나기 전에 오래 사귀었다는 그 여자지? 조미연? 내가 다 알아봤어. 그 여자 지금은 무슨 화장품 가게 운영한다며? 내가 거기 가서 한번 뒤집어 엎어줄까? 어디서 유부남이랑 놀아나냐고? 남편은 제 말에 흠칫하더라고요. 저는 그간 남편의 핸드폰과 블랙박스, 컴퓨터 등을 다 뒤져보면서 남편과 그 여자에 대해서 샅샅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남편과 저는 한 집에서 남처럼 생활했기 때문인지 몰라도 거의 무방비할 정도로 증거들을 마구 흘려놓았거든요. 단돌이 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증거와 그 여자에 대해서 찾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조미연은 과거에 헤어졌고 각자 다른 상대와 결혼을 했죠.
그런데 조미연도 5년 전에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혼할 때 받은 위자료며 재산 분할이 꽤 돼서 돈이 많다고 했습니다. 마냥 놀기는 그래서 화장품 가게 하나 차려놓고 직원 써서 굴린다고 하는데 별개로 돈이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남편 입장에선 저랑 사이도 안 좋은데 그립고 아련하던 첫사랑을 만났고 그 첫사랑이 이혼했는데 돈까지 많다고 하니 눈이 제대로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이혼해달라고 그때부터 저를 들들 볶는 겁니다. 제가 이혼 못 해준다고 하니 왜 안 해주냐고 생떼를 부리다가 나중에는 말투도 부드럽게 바꿔서는 저를 살살 달래더라고요. 성미야, 이러지 말자. 우리 진작에 끝난 사이잖아. 이러는 거 다 의미 없어. 그렇다고 바람 피는 건 아니지. 그래, 그건 내가 잘못했는데 사실 우리는 처음부터 맞지 않는 인연이었잖아. 내가 그때 미연이랑 헤어지고 홧김에 선짜리 나갔다가 당신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서 결혼도 한 거거든. 근데 그게 나한테는 평생 후회였단 말이지. 다시 남편 입으로 그 말을 들으니 눈 뒤집히더라고요. 20년 살았던 남편 입에서 그 여자랑 헤어져서 홧김에 저 만나서 결혼했다. 그리고 평생 후회했다는 소리 듣는데 사람을 갖고 노나 싶고 정말 열받았죠. 이 인간이 진짜 그 여자한테 미쳐서 할 말 못할 말 구분도 못하고 미쳤나 싶더라고요. 저는 더 괘씸해서 이혼 못해준다고 단호히 선을 그었습니다. 남편은 그 뒤로 제발 이혼 좀 해달라고 이제라도 진짜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살고 싶다고 아주 사람을 들들 볶아댔어요. 저는 이혼 절대 못해주고 너랑 조미연 상대로 위자료 소송은 할 거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 후로도 지독스럽게 이혼해달라고 사람을 들들 볶아댔고 결국 제가 그랬죠. 진짜 사람 못 살게 구네. 그래, 이혼해줄 테니까 대신 이 집은 내 거야. 몸만 나가든가 그러면 이혼해줄게. 제 말에 남편은 발끈해서 그건 아니라며 이 집 대출 갚는다고 얼마나 쎄빠지게 노력한 줄 아느냐 하는 겁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혼하지 말고 그냥 이대로 살자고.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불편할 것도 없다고 했죠. 다만 그 여자한테 위자료 소송은 할 거라고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당신은 유책 배우자라 소송도 못하니 그냥 잠자코 있으라고 했습니다. 제 말에 남편은 또 아차 싶은가 보더라고요. 자기도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더니 다음날 바로 이 집 저한테 넘길 테니 이혼해달라고 했습니다. 대신 상간소송은 하지 말아달라고요. 저도 솔직히 남편 하는 짓이 지긋지긋하고 정남이도 다 떨어졌기에 집만 저한테 확실히 해준다면 이혼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마음 한켠엔 씁쓸함이 컸죠. 20년 동안 둘이서 열심히 대출 갚으며 마련한 집인데 그 집을 홀라당 저에게 넘겨줄 만큼 그 여자랑 잘해보고 싶은가 보다 싶었으니까요. 아마 남편에게도 계산이 있었을 겁니다. 사랑 하나만 보고 물불 없이 달려들 만한 나이는 아니었죠. 조미연이 돈 많은 이혼녀다 보니 그쪽으로 갈아타는 게 자기한텐 더 나을 거라는 판단이 들었을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협의하에 이혼을 하기로 하고 법적인 조정 기간까지 최소 기간으로 끝이 났습니다. 아들에게는 아빠가 바람 폈다는 말을 하면 너무 상처가 클 것 같아서 오랜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고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들에게 티내지 않으려 했다 해도 엄마 아빠가 사이가 썩 안 좋다는 정도는 알았기에 이혼 소식도 수긍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집을 받고 남편은 몸만 나갔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혼자 살게 되었는데 처음엔 좀 이상하다가 그것도 금방 적응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살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 이게 맞는 거구나 싶고 이혼을 한 후에 제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져 갈 무렵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혼하고도 8개월 정도가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혼자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뜬금없이 전 남편에게서 문자가 온 거예요. 잘 지내? 날씨가 무척 춥다. 옷 따뜻하게 입고 지내. 당신 감기 잘 걸리잖아. 이 인간이 문자를 잘못 보냈나 했습니다. 무시했는데 다음날 또 문자가 온 거예요.
우성이 만나러 갔는데 잘 지내더라. 우성이가 성격이 참 밝고 착한 게 당신을 많이 닮은 것 같아. 그 문자를 보는데 짜증이 솟구치는 겁니다. 이 인간이 뭘 잘못 먹어서 이런 문자를 보내나 싶었죠. 아들에게 아빠가 찾아왔더냐고 물어보니 맞다고 했대요. 그러면서 아빠가 많이 힘들어했다는 겁니다. 첫사랑 찾아서 신나서 집 나갔는데 뭐가 힘들까 싶더라고요. 그런데 자세한 건 모르는 아들은 아빠가 안쓰럽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빠는 다시 엄마랑 재결합하고 싶어 한다고, 그러면서 제 근황도 얘기해 줬다는 겁니다. 그걸 듣는 순간 알겠더라고요. 사실 얼마 전 저희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땅을 대거 정리하셨거든요. 연세도 많으시고 더 이상 농사도 짓기 힘드셔서 땅들을 정리하고 땅을 판 돈 중 반은 저희 오빠 주시고 반은 저한테 주신 거죠. 그 돈이 꽤 상당했습니다. 사실 그 전에도 아빠가 그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어차피 주실 거면 이혼 후에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혼 후에 아버지께 증여를 받았던 거죠. 아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아마 지네 아빠한테 얘기한 모양이었습니다. 그 여자랑 뭐가 잘 안 되는지 아니면 제가 아버지한테 돈 받았다는 얘기를 들어서인지 다시 이런 문자를 보내는 건데 그 속이 너무 보여서 짜증나더라고요. 제가 남편 문자를 다 씹었더니 전화가 오는 겁니다. 왜 전화했어? 내가 보낸 문자 못 받았어? 답장도 안 하냐? 우리가 연락하고 그럴 사이야? 너무 그러지 마라. 같이 산 세월이 있는데. 뭔 같이 산 세월. 이혼했잖아. 당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시작부터 잘못된 인연이라며. 첫사랑 찾아가신다면서요. 이혼해달라고 사람을 들들 볶을 땐 언제고. 연락하지 마. 한 번만 더 전화하면 우성이한테 진짜 이혼 사유 얘기해 줄 거니까. 라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나중에서야 고모부한테 들어서 알게 되었는데 남편은 최미연하고 딱 한 달 살다가 끝냈다고 했습니다. 저랑 이혼하고 신나서 바로 살림 차렸는데 1개월 살아보더니 끝이 난 거죠. 사실상 최미연이 남편을 쫓아냈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도 애초에 남편이랑 제대로 잘해볼 생각까진 없었던 것 같다고 하면서요. 그 여자 입장에선 이혼하고 돈도 많겠다, 시간은 많겠다. 그러다가 과거에 첫사랑을 만났으니 감정이 좀 생겼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좀 만난 건데 남편이 이혼까지 하고 빈털터리로 자기한테 오니까 더 이상 흥미도 떨어졌겠죠. 딱 한 달 같이 살다가 그대로 차버렸답니다. 아주 비참하게 차이고 쫓겨났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조미연은 제 전남편 차버리고 지금은 8살 연하남이랑 동거한다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제 남편은 낙동강 오리알 된 거죠. 저한테 집 뺏겨서 집도 없으니 시부모님 집에 들어가서 산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뒤늦게 저한테 질척이려고 하는데 이미 버스 떠나도 한참 전에 떠난 건 모르나 보더라고요. 지 아들한테 알려지는 건 싫었는지 그 뒤로는 연락은 따로 없었습니다. 온다고 해도 제가 받아줄 생각도 없지만요. 저는 정말 이혼하고 나서 훨씬 홀가분하고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놈의 첫사랑 어쩌고 하면서 제발 이혼 좀 해달라고 하더니 낙동강 오리알 된 지금의 전남편은 어떤 생각일까 싶네요. 물론 이제는 진짜 남남이라 무슨 생각을 하든 말든 관심도 없지만요. 남편 말이 맞았던 것 같아요. 남편과 저는 서로에게 맞지 않는 상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어거지로 20년을 끌고 왔던 거죠. 이렇게 끝을 내고 나니 이게 맞는 거구나, 잘한 거구나 비로소 깨닫게 되네요. 앞으로는 제 삶과 인생을 돌아보면서 제 행복을 위해 살아야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